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실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시고 회원가입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검 선동 특감으로 막고 국감 선동은 유난 갈등으로 막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문재인 세력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세력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우파 가면을 쓰고 있는 김무성 배신 세력, 이 배신 세력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이용해서 마지막 거짓 선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특검을 관철시키려고 이 문재인 세력과 이재명 세력들은 압박을 한 것이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제가 계속 앵무새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속 대련입니다. 특별감찰관 제도, 요걸 이용해서 이 특검을 막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국정감사를 이용해서 문재인 세력, 이재명 세력,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죠. 그것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유난 갈등으로 막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은 대통령 권력이 아닙니다. 이 좌파 거짓 선동 언론 권력입니다. 이 언론 권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유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 언론 권력을 이용해서, 좌파 언론입니다, 이 특검을 관철시키고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국정감사가 11월 1일로 끝나가네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남은 것은 이제 명태균과 강혜경의 검찰 수사만 남아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거짓 선동을 열심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유난 갈등을 통해서 약속 대련을 통해서 막아냈다. 국정감사가 끝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싸우던 것도 이제 멈춰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결국 이 문재인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었고요. 이재명 세력 어떻습니까? 이재명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으면서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할 필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살살 압박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을 이용해서 역시 김무성 세력과 문재인 이 배신 세력들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 이재명 1심 선고 전 특검, 즉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설특검, 요 이제 오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이렇게 옮겨 쓰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오타가 있습니다. 상설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요 세 방향으로 지금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이가 이렇게 펴고 있는 것은 이재명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측면에서 지금 특검과 상설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이 세 방향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5일 날 나는 것이고요. 또 이정교사 혐의는 25일 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를 압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싶어서 지금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조용히 그냥 있었습니다. 지금 좌파 언론들과 문재인 세력들은, 이 배신자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이 호남 언론을 이용해서 국정감사를 이용해서 그냥 그럴듯한 것을 내세워서 김건희 여사를 집중 포화를 했습니다. 모두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언론 선동을 위해서 거짓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좌파 언론들이 거짓 선동만 했지 실질적으로 뭐가 뚜렷이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거짓 선동만 열심히 했고 우리 우파 국민들은 마음만 졸였다. 실질적으로 저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조용히 지금 가만히 그 위치에 계신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모든 것을 국정을 잘 이끌고 계신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열심히 좌파 언론들의 거짓 선동을 지금 유난 갈등으로 잘 막아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과 좌파 호남 언론을 이용해서 문재인 심판을 못하게끔 계속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거짓 선동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김건희 여사한테 집중시킨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금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조용히 역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좌파 언론들이 문재인 심판을 못하게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그냥 계속 끌어내리고 저들이 만들어서 내는 것입니다. 그 믿을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집중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의혹을 내세워서 계속 언론 선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심판을 못하게끔 계속 틈을 주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막기 위해서 유난 갈등을 내세워서 계속 저들을 막아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들은 특검을 내세우면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입니다. 이것을 내세워서, 특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특검을 내세워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좌파들의 특검을 내세운 이것을 국민들의 시선을 특별감찰로 내세워서 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막아냈다.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김무성 배신 세력은 어떻습니까? 역시 정강훈, 홍준표, 이준석 이 배신 세력들은 명태균과 김혜경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고 그 옆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역시 선동 공격을 했습니다. 이건 모두가 거짓 선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이제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에 가만히 계셨습니다. 좌파들이 거짓 선동만 있었을 뿐이고 그 거짓 선동을 보고 우리 우파 국민들 또한 그냥 그 선동이 되어서 넘어갔을 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말씀드립니다. 좌파 언론 보지 마시고 좌파 언론을 보면은 넘어가니까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왜 되셨습니까? 좌파 언론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간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언론들의 거짓 선동은 안 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직 우리 정치 읽기만 보시면은 이 정치 뒤에 있는 그 내막이 어떻다 하는 것을 모두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정치 읽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좌파 언론들의 거짓 선동은 이제 끝나간다. 무엇과 함께 끝나갑니까? 국정감사와 함께 끝나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정감사는 11월 1일 날 국정감사가 끝이 납니다. 이제 유난 갈등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야겠죠. 유난 갈등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몰아가려는 이 좌파들의 거짓 선동, 이것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특검이 아닌 특별감찰 여기에 몰아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약속대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좌파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는 그 시선을 뺏기 위해서 계속 약속대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좌파 언론들을 보지 마시라고 아예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좌파 언론들의 거짓 선동을 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언론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을 뺏어오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약속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내 분란을 열심히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좌파 언론들도 그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오히려 돕기 위해서 좌파 언론들도 어쩔 수 없이 유난 갈등을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유난 갈등을 지금까지 일으켰고 이제는 국정감사가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유난 갈등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자, 이제 발언이 나오죠.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반대한 것이 아니다. 당대표로서 여러 이견을 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그것이 사는 길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잠시 기사 한번 읽어드릴까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한 것은 대통령 개인에게 반대한 것이 아니다 라며 저는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 이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청년 10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과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청년 지지가 없으면 우리 국민의힘은 망한다고도 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지금 중재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 청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좌파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 청년들의 생각을 대변해서 이 청년들을 마음 얻기 위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청년들의 생각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 이미 좌파 언론 선동에 넘어가 있는데 이 청년들의 생각을 대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과연 이 청년들의 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약속대를 통해서 청년들의 이 마음, 청년들의 생각을 대변해주고 결국 한동훈 대표가 청년들의 마음을 얻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약속 대련을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 좌파 언론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미 20%대로 다 낮춰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청년들은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당정이 하나가 되어서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청년들과 이 중도층이 어디가 붙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버리겠죠. 당정이 하나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하나가 되어서 그야말로 이 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막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좌파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 있는 이 중도층과 이 청년층은 무조건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도 20%로 그냥 끌어내리고 말겠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적당히 떨어져서 계속 이렇게 약속 대련을 통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이 청년들의 마음을 얻고 나서 다시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화해를 하면 되겠죠. 자,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절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떨어졌다가 또 함께 붙었다가 적당히 떨어졌다가 불가근 불가원 이렇게.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다. 당정이 하나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20%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과 이 정부는 항상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 좌파 언론들의 거짓 선동, 믿을 수 없는 지지율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이미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함께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항상 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동훈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한동훈은 그것을 지금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친윤처럼 표들길로 가면 경멸한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감찰관 이걸 가지고 지금 친윤과 친한이 막 싸우고 있죠. 이게 약속대련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싸워야만이 이 좌파들이 지금 긴거리에서 특검을 물고 늘어지는데 거기에 거짓 선동에 쏠리는 국민들의 시선을 국민의힘 내분으로 이렇게 몰아올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까지는 약속대련을 통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잘 몰아왔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도 끝나가니까 어때요? 이제 친윤, 친한 이 갈등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정감사가 11월 1일 날 이제 끝이 나니까 언론 선동도 이제 마무리 단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언론 선동이 마무리 단계니까 어때요? 윤한 갈등도 마무리를 이제 지어야 되겠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그야말로 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완벽하게 막아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김무성이 내세운 명태균과 강혜경의 이 거짓 선동, 이거 이제 수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결국은 정강훈도 열심히 지금 외부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 이렇게 배신자라고 비판하던 것도 헛수고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결국 국정감사라는 것은 이것을 이용해서 문재인 세력도 이것을 이용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이 상처를 내서 문재인 치는 그 동력을 떨어뜨려야 했고요. 이재명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압박해서 1심 선고 때 조금 살살
1심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이재명도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이고요. 김무성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발악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죽으면은 이 김무성 이 배신 세력도 그동안에 문재인 세력과 손잡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심판받으면은 이 김무성 세력도 자동적으로 퇴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무성도 명태균과 강혜경을 내세워서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제 김무성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요. 김무성의 반격도 거짓 성동도 끝났다. 이제 어떻습니까? 명태균이는 계속 자기가 거짓 여론조사를 안 했다고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명태균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강혜경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조종하던 김무성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김무성도 박지원과 함께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슬슬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감으로 인해서 유난 갈등도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더더욱이 우리 정치 읽기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염려 마시고 우리 정치 읽기만 믿고 편안하게 계시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머지않아서 문재인 세력 심판 들어가고요. 수십 년간 이 우파 국민들을 괴롭히고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우리 정치를 망쳐온 그야말로 김대중, 김영삼 대를 이어서 김무성과 박지원이 대한민국 정치를 말아먹은 이 정치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늘이 내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야말로 이것을 완벽하게 지금 해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김무성 세력과 박지원 세력 이 세력을 심판한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